네, 폭염이 연일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북한도 사정은 마찬가지인데요. 폭염에 식량난까지 겹쳐 더위와 굶주림에 북한 주민들이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YTN 개건 해설위원 정영태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풀뿌리를 씹어야 하는 고난의 행군을 또다시 해야 할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올 정도로 북한의 식량난이 좀 심각하다고 하는데 이거 이유가 뭘까요? 식량난 자체는 심각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식량을 생산하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소위 사회주의 체제에서 비효율성 때문에 이것을 획기적으로 키우기는 사실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에는 장마당이라든가 소위 시장이죠. 시장 같은 것이 비교적 활성화됨으로써 그래도 근근히 먹고 살 정도의 어떤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기후 변화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또 충격을 입는 어떤 그런 상태를 보인다. 이런 것도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풀뿌리를 씹어야 하는 고난의 행군을 또다시 해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북한이 70일 전투다, 200일 전투다 이렇게 하면서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노력 동원시켜서 자력갱생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뭔가 생산해내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돌입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적극적으로 일탈하지 않고 주민들이 보다 더 노력을 더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것을 강하게 밀어붙이기 위한 하나의 표현이다 이래 볼 수도 사실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70일 전투, 200일 전투 같은 노력 동원 이게 뭡니까? 이게 강제적으로 일을 시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그야말로 강제적으로 물론 이제 당국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발적으로 소위 여러 가지 조직의 활동을 위해 가지고 또 생산 활동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또 거기서 일정 시간 동안에 빨리 모든 것을 목표를 달성하도록 만드는 그런 형태의 업적주의라고 사실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200일 전투 지금 말씀해 주신 이런 어떤 동원들을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주민들에게 계속 강압을 하고 있단 말이죠. 주민들의 반응이 좀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런 노력 동원을 통해서 뭔가 생산 실적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당국의 입장인데 소위 이제 주민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장에 나가서 자기들의 어떤 개인적인 생활 이런 것을 영위하는 시간도 사실 필요한데 여기에 적극적으로 동원되다 보니까 또 그럴 시간을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불평불만이 나오는데 이런 불평불만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고난의 행군 하는 어떤 그런 시대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다고 하는 엄포 아닌 엄포를 사실 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래 볼 수가 있죠. 네. 자,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에 이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이제 진행된 지 한 6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 경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좀 제재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제재 효과 자체는 그러니까 선뜻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기에 확실히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기는 사실 어렵지만 북한 내부 사정을 얘기를 해보면은 이 제재에 대한 여파 자체는 분명히 북한 주민들이 인식하고 있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시장 마당에 장마당 같은 데 이런 데 가서 모든 물건들 이래 사오고 또 소비하고 이런 것이 이제 상당히 일반화되어 있는데 요새는 상당히 그것을 절제하는 그런 모습도 보인다. 왜냐하면은 바로 이런 제재의 여파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이제 이 변화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제재의 여파는 분명히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제재의 여파 자체는 이런 것보다도 보다 더 큰 기업소라든가 이런 공장을 돌리는 어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자재가 부족하다든가 실제 이런 데 있어서 뭔가 많은 부족함이 사실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사실 되죠. 자, 이렇게 국제적인 어떤 대북 제재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다. 어떤 이런 분위기가 감지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대북 제재의 국제적 공조 가운데서 중국이 좀 이탈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게 요즘 감지되고 있는 움직임 아니겠습니까? 왜 지난 3일에 북한이 미사일을 쐈습니다. 노동 미사일 2발을 쐈는데 이후에 미국과 일본의 어떤 요청으로 안보리 차원에서 성명을 발표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중국 때문에 성명 채택이 무산됐다라는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 거 보면은 중국이 확실히 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보십니까? 중국이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 대한민국의 사드 배치 그것과 관련돼서 상당한 반감을 표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응책 마련을 하겠다 이런 것도 공개적으로 한 것도 사실이고 또 그 여파로서 이번에 대북 성명 자체를 하는데
보다 더 적극적인 데서 좀 빠져나온 것이 아닌가 이래 사실 볼 수가 있죠. 뭐 이렇게 예. 본다면은 일단 중국은 일정 기간 동안에 사드에 대한 어떤 반감 때문에 이러한 그 대북 제재라든가 이래 돼서 좀 더 완화된 형태로 나올 가능성이 사실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만약에 앞으로 더 북한이 또 새로운 핵실험을 또 하게 된다라든가 아니면은 또 여러 가지 형태의 또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게 됨으로써 이 동북아의 불안정을 또 야기를 했을 때 과연 중국이 이 사드 문제 때문에 예. 이러한 데 대해서 그 대북 제재하는 데서 역시 그 완화된 형태로 나올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그 의문은 가질 수가 있게 되겠죠. 뭐 중국 역시도 이 대북 제재에서 궁극적으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왔다. 뭐 사실 우리가 까디집어 본다면은 사드 역시도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 때문에 사드 자체가 배치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예. 그것을 보다 더 현실적으로 인식을 한다면은 중국 역시도 북한의 대북 제재를 통해서 압박을 통해서 이 핵 미사일과 관련된 것을 여러 가지 그 비핵화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미사일 관련된 것을 포기를 하게 한다든가 예. 이래 하는데 앞장설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원인 제공을 북한이 했으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중국도 그냥 이대로만은 어떤 우호적인 입장을 완전히 돌아설 수는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인데 예. 그렇다 하더라도 중국이 요즘에 그 북한과의 보여주는 움직임은 좀 예사롭진 않아요. 네. 예를 들어서 지난 3월에 대북 제재 조치로 중단됐던 북한 나진항과 중국 상하이를 연결하는 화물 운송 사업이 5개월 만에 재개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제 교류가 조금씩 활발해지고 있는 움직임이 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건 역시도 물론 이제 당국 차원에서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입장에서 예. 좀 더 완화된 입장으로 변했다는 것을 시사해주기 위해서라도 이런 일련의 조치들을 또 새로 감행할 가능성 사실 있다 이래 볼 수가 있죠. 이건 역시도 지금 철광석과 관련된 어떤 그런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늘린다든가 아니면 아까 여러 가지 그 사업 자체를 또 재개를 한다든가 뭐 예. 이런 건 마찬가지로 뭔가 반갑의 표시라고 볼 수는 사실 있습니다. 뭐 이건 역시도 궁극적으로 보다 더 확대를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옛 혈맹과 같이 다시 그런 관계로 다시 돌아간다든가 예. 그런 정도는 아니다 이래 볼 수가 있죠. 어찌됐건 이 모든 것들이 한반도 사드 배치 발표 7월 8일에 났거든요. 예. 그때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움직임들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중국이 사드 때문에 껄끄러워하고 있다는 것만은 감지할 수 있겠다. 물론 그것은 분명합니다. 예. 그것도 여러 가지 차원에서 뭐 나타날 것이지만 그 자체도 예. 일종의 한 신용 차원에서 거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예. 그 이유 자체는 역시 사드 배치 자체는 사실 북한의 핵 미사일 때문에 그 야기된 그런 예. 결과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비핵화 혹은 미사일의 어떤 폐기라든가 중단이라든가 이런 데 적극적으로 동참을 할 가능성 이런 알겠습니다. 것을 우리가 예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어찌됐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위험한 상황,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뭐 쿠바나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 우호 관계에다가 사람들을 계속 보내고 있거든요. 네네. 그게 바로 이제 대북 제재 자체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까지 여러 가지 이제 이 대북 제재 조치로 인해 가지고 북한의 외교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이 여타의 경제 교류 활동, 국제적인 경제 교류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그 좁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도 보다 더 이 공세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외교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프리카조차까지라도 지금 찾아가는 그런 그 형국이거든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한 나라라도 자기들의 우호 세력을 사실은 그 견제하도록 만들므로써 이 제재의 여파에서 어떻게 하더라도 피해보고자 하는 그런 그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리용호 외무상은 또 다음 달 네.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서 이제 미국으로 간다. 어떤 이런 또 소식도 들려와요. 자, 지난달에 라오스에서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열렸고 마지막 날에 리용호 외무상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 여부는 미국 태도에 달려 있다. 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번에 어떤 미국에 가서도 그런 입장을 계속 견지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그 북한의 경우는 핵과 미사일을 공개적으로 과시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미국과의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핵실험을 거론하면서 소위 이제 미국과의 대화, 미국의 태도 이런 거 완화된 태도 이런 것을 지금 바라고 있다 이래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은 적극적으로 그 대미 외교를 통해 가지고 미국 간의 그 대화를 이끌어내려고 할 거예요. 이 대화를 통해서 소위 미국 간에 걸려 있는 여러 가지 그 평화협정 체결 문제라든가 예. 뭐 궁극적으로는 뭐 주한미군 철수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겠죠. 뭐 예. 이런 것을 통해서 북한이 핵미사일로 인해서 초래된 대북 제재 그런 형국을 어떤 의미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런 그 대화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또 지난 11일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일이 있어도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타협이나 양보는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좀 사드 논란을 두고 한 발언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실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것은 소위 그 대통령으로서 이것을 우선적으로 견지하고 보호해야 되는 것은 뭐 사실이죠. 그리고 또 이번에 내린 조치, 소위 그 사드 배치의 어떤 그 결정 자체도 우리의 국가 안보를 위해서 가장 그 중요하고 또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한 이상 이것이 관철되고 또 이것이 순조롭게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대의 그 역점을 두겠다고 하는 나름대로의 솔직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자, 그리고 조금 다른 소식입니다만 이번 브라질 리우 올림픽에 삼성전자가 휴대폰을 좀 후원을 하고 있는데 네. 북한 쪽에는 그 휴대폰을 좀 나눠주지 않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나눠준 것 같더라고요. 북한 리종무 체육상이 북한 선수들이 삼성 전화기를 모두 받았다 이렇게 밝혔죠. 예, 처음에는 이제 소위 이제 50명 이상의 그 파견한 선수단을 파견한 국가는 일괄적으로 대표가 와서 그 갖고 갈 수 있도록 해놨는데 예. 그러나 50명이야 소위 북한은 30명 아닙니까? 30명이기 때문에 그 대표단이 일괄적으로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선수 하나하나가 직접 와서 그것을 이제 받아가도록 그래 하는 시스템에서 예. 그러나 이제 이것이 이제 북한은 직접적으로 갖고 가지 않았는데 뭐 지금은 공식적으로 받아갔다고 하는 것으로 봤을 때 뭐 뭔가 좀 그 완화된 태도를 보였다 이래 볼 수도 있죠 우리한테. 예. 자, 그렇군요. 참 북한 당국이 또 올해 들어서 이 주민들을 처형을 하고 네. 그 공개 처형에 대한 숫자도 정말 늘어나고 있다. 이런 수치들 많이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공개 처형 대상을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될 거는 누가 처형되는 것인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 북한의 그 초기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서 가장 취약한 것이 뭐냐면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이탈 현상이 있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소위 이제 그 탈북자가 많이 생기는 거고 예. 또 탈북자들이 또 북한에 직접적으로 그 연계된 가족들하고 뭐 전화를 통해서 한다든가 하면서 이쪽 소식을 또 적게 전하면서 또 다른 탈북자를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것과 그리고 내부적으로 소위 그 적대 계층이라든가 이 반발 계층 이런 것을 또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단속 노력들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공개 처형이라고 하는 굉장히 그 강한 어떤 그런 그 처방 방식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이 자체는 바로 김정은 체제 그만큼 체제가 취약성을 갖고 있다 이래 볼 수가 사실이죠. 그 한 60여 명의 주민을 공개 처형한 것으로 네. 올해 예. 북한 소식통에 의하면은 파악이 되고 있는데 주민 단속 기구인 312 상무를 재가동했다 네. 이런 내용도 있어요. 이게 네. 312 상무가 뭡니까? 312 상무라고 한다면은 소위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TF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어떤 단기성 프로젝트 팀. 그렇죠. 이게 이제 312라고 하는 것은 뭐 외부적으로 일탈을 하는 이런 그 인원들을 사실은 그 단속하기 위해서 어떤 그 특별 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이것은 뭐 여러 가지로 북한 내부로 사실 그 이탈이 많이 생겨나고 이 이탈로 인해 가지고 체제의 불안정을 가져온다 이런 것을 우려해 가지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하나의 특별팀이다 이래 볼 수가 있죠. 네, 그렇게 좀 주민들을 계속 좀 단속하면서 네. 공포 정치도 강화하고 있고 이런 확산 조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그 체제의 취약성 그 이후에 어떤 것들을 내다볼 수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그 김정은 체제 자체는 그 상당한 정도의 뭔가 이 핵이나 미사일과 같은 그 자체 스스로의 수렁에 빠져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사실 예. 있습니다. 자기들은 나름대로 그 체제 보위를 위해 가지고 핵과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양산해 나가는 그런 그 정당성을 나름대로 갖고 있고, 예. 그런데 이것 때문에 소위 이제 대북 제재라고 하는 것은 보다 더 강화되는 그런 측면이 사실 있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소위 이제 핵을 더 이상 개발을 계속하는 어떤 그런 논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지속적으로 대북 제재가 이래 온다면은 김정은 체제를 사실은 수렁에 계속 빠뜨려 버리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죠. 예. 사실 이것 때문에 김정은 체제는 김정일 아버지 때와는 달리 상당히 핵 미사일 때문에 오히려 체제의 그 불안정성을 보다 더 강화시키고 있는 그런 그 어려움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공포 정치도 더 강화하고 있고 가뜩이나 또 경제난으로 어려운 가운데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 네. 자, 이 태양궁전을 좀 화려하게 꾸미기 위한 보수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이게 또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사실 김정은이가 그 배운 거라고는 사실 그 스위스에 사실 공부하면서 주로 이제 다니면 그 아주 화려한 궁전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그 착안해가지고 역시 김일성, 김정일의 금수산 기념 궁전 자체를 화려하게 꾸미는 뭐 그런 형태로 보이고 있는데 예. 사실 화려하게 꾸민다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의 권력의 정통성, 소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내려오는 이런 것을 그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소위 김일성 수령을 보다 더 화려하게 보다 더 그 정통성 있게 이것을 부각시키는 그런 노력들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여기에는 사실은 주민들을 좀 희생시켜서라도 그것을 강조하는 그런 측면이 사실 있죠. 예. 그 다음 달부터 우리 군이 미군 GPS를 장착한 한국형 유도 폭탄을 실전 배치하겠다 이런 네. 내용도 밝혔습니다. 자, 우리 입장에서는 이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뭐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북한이 지금 다양한 형태로 스커드 미사일이니 뭐 노동 미사일이니 무수단 미사일이니 여러 가지 사거리를 그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체비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예. 자, 그렇다면 이것을 방어하는 차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사드를 배치한다, 뭐 팩3, 팩2 뭐 이런 거 어떤 그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배치한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보다 더 공격적으로 사실 이것을 북한이 노동 혹은 스커드 무수단 이런 것을 사전에 이것을 그 무력화시킬 수 있는 우리가 보다 더 정확하게 하는 그런 그 무력 자체를 강화하겠다 이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북한의 최근 상황과 또 이를 둘러싼 안보적 사안들 잘 점검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